시바이누 코인은 2020년 8월 이더리움 기반 민코인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익명 개발자 RYOSHI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공식 백서 우프 페이퍼에서 100% 커뮤니티 중심의 실험적 암호화폐임을 강조하였다. 초기에는 도지코인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며 스스로를 도지코인 킬러로 소개했으며 일본 시바견 이미지와 인터넷 밈 문화를 적극 활용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시바이누는 총 발행량 1경개로 설계되었으며 그중 절반은 유니스왑의 유동성 제공을 위해 예치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송되었다. 부테린은 코로나19 긴급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해 상당량을 기부한 이후 일부를 소각하여 시바이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하였다. 이후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프로젝트를 단순한 민코인에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23년 베타 출시된 레이어의 솔루션 시바리움은 그 핵심이다. 시바리움은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가스 수수료 절감, 거래 속도 향상, 스마트 계약 기능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DM 및 토큰 생태계 운용 플랫폼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시바이누 생태계는 세 가지 핵심 토큰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본 유통용 토큰 SHIB, 공급량이 제한된 희소 토큰 리쉬익, 그리고 거버넌스 및 보상용 토큰 보운이 그것이다. 이 세 토큰은 탈중앙화 거래소 시바스왑을 통해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토큰 교환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 활용된다. 시바 토큰 예치 시 X시바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리쉬와 보운 토큰 역시 유동성 토큰으로 활용돼 시바이누 생태계 전반의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시바이누의 영역 확장은 메타버스와 NFT 시장으로도 이어졌다. 시바 더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토지 매매 및 이용, NFT 자산 보유 및 거래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시바리움 위에서 동작하는 NFT 프로젝트와 디앱 게임이 다수 출시되었다. 이를 통해 유틸리티 기반의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커뮤니티 중심의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 시바 토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만 주요 온체인 지표에서는 긍정적 흐름이 감지된다. 6월 기준 가격은 약 0.00001달러 선에서 등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환 공급량은 약 589조 시바 토큰, 시가총액은 약 61억 달러 수준이다. 특히 중기 보유자로 분류되는 크루저 계층이 최근 수조 단위 시바 토큰 장기 축적에 나서며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있다. 다만 장기 보유자 사이에서는 일부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며 수요 공급 균형 조정 국면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기술적 분석 지표에서는 RSI 다이버전스, MACD 골든 크로스 등 단기 반등 신호가 포착됐다. 다만 다수의 저항선이 존재하고 최근의 단기 조정 흐름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부는 단기 시장 심리와 시바리움디의 활성화 속도에 달려 있다. 시바리움은 현재 메인넷 출범 준비 단계로 가스비 절감, 빠른 처리 속도, 스마트 계약 호환성을 강조하며 여러 디앱 개발자들이 플랫폼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시바이누의 실질적 유틸리티 확장 여부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제 기능 도입을 위한 실사용 사례 역시 중요해졌다. AMC 극장, 뉴에그 등에서 시바 토큰 결제 지원이 진행 중이며 플렉사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 전역의 일부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방대한 공급량이다. 총 1경개에 달하는 시바 토큰 공급량은 단위 가격 상승 여력을 제한하며 토큰 소각 및 공급량 감소 노력 없이는 시장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시바리움과 시바스왑을 포함한 생태계 기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TVL 규모는 다른 주요 디파이 플랫폼에 비해 매우 작아 생태계 완료도 및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민코인 특유의 유행 흐름에 따른 가격 급등락이 여전하고 규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 국가에서 민코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거나 경고하고 있으며 향후 규제 강화 시 시장 충격이 예상된다. 투자자 및 프로젝트 측면에서 시바이누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며 시바 토큰 가격의 0.00001달러 돌파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축적 중인 중기 보유자, 계층의 움직임 역시 상방 모멘텀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바리움의 메인넷 전환, DM 및 NFT 생태계 확장, 플랫폼에서의 실결제 활성화, 토큰 소각 등 공급 통제 노력, 글로벌 민코인 경쟁력 등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요약하면 시바이누 코인은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 탈중앙화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 웹3 생태계 확장, 레이어 2 기술 기반 실용화 시도 등의 다층적 진화를 시도 중이다. 그러나 방대한 공급량, 생태계 초기성, 규제 리스크, 가격 변동성 등의 요인은 여전한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바이누는 현재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프로젝트로 평가되지만 투자자와 생태계 구성 양측 모두에서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00% 무료로 코인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코인 딱 2개씩만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런 시장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6월 18일 오전 10시 50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코인 아이트 레이어 드렸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이 완료된 단기 거래가 가능한 이런 코인만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트레이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 이후 바닥 구간을 뛰어 올라올 때 이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세가 나와줬죠. 그리고 이 구간이 왜 중요한 구간이었다. 1차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탈 이후 매수세가 다시 한번 더 들어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장기동 평균선 위로 안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오브스 코인 보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리고 있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늦게 보셔서 놓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코인은 매일 같이 나가고 있다. 다른 코인으로 다시 또 천천히 거래하면 되니까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수급 확인이 완료가 된 단기 거래 가능한 이런 코인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드리면은 그것만 여러분들은 거래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무관하게 당일 거래로 모든 걸 끝내기 때문에 시장의 흔들림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다. 오브스 코인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장기동 평균선은 1차적으로 돌파를 했죠.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쭉쭉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정도로 세력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닥 구간에서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계속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수익금이 쭉쭉 올라가면 무려 단기에 여러분들 9%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이런 수익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975-7841로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코인방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중순의 글로벌 정세는 지정학적 긴장, 통화정책의 상호작용, 에너지 가격 변동성, 디지털 자산의 확대라는 4개의 유기적 축이 얽혀 전례 없는 복합 국면에 들어섰다. 가장 즉각적인 사건은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다. 미국이 이란 내 핵 및 미사일 시설을 드론과 전략 폭격기로 정밀 타격한 이후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약 18% 상승해 배럴당 79달러를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유가는 헤드라인 경제 수치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심리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 달러 표시 물가뿐 아니라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의 수입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하게 적용하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월 기준 신중한 통화정책 태도를 유지했으나 지정학적 변수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한금리 조정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준 내부에서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책 운용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우세하다. 유럽 중앙은행 역시 통화 정책 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한계적이며 추가 인하 여부는 물가 흐름과 지속적인 경제 지표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빅스 지수 변동성이 급등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며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주가 지수, 특히 S&P 500은 조정 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지정학 리스크 대응이 아니라 정책 기대감에 근거한 긍정 단서로 해석된다. 다만 지정학 상황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민감한 움직임을 보인다. 주요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약 3조 3천억 달러대로 회복 중이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심리적 저항선을 시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충격이나 유가 상승은 가격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시그널이 우세해질 경우 자산 가격 전체의 회복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온체인 지표 예컨대 거래소 예치 물량의 지속적 감소와 투자자들의 순유출 현상은 시장 내부에서 자산 매집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지수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이더리움 2,500달러 돌파 등 주요 저항선의 확보 여부가 단기 모멘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RSI가 중립선을 상회하며 MACD 골든 크로스 신호를 일부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시그널은 지정학,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 변수의 상승 가능성에 따라 단기적으로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지금의 달러 강세는 비트코인과 달러 간 해지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미국 채권 시장의 수익률 수준이 향후 통화 정책 스탠스와 연결되며 고정소득 자산의 매력도 일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디지털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관 수요 지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늘면서 제도권 자산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권 유입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동시에 매크로 정세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12개월 중기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 충돌이 확대되어 유가가 120달러 이상 치솟고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위험 자산은 추가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고 통화 완화 기조가 명확해질 경우 주식 암호화폐 신흥국, 자산 등 위험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셋째,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서는 유가와 물가가 동시 상승하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통화 정책은 극히 제한적인 완화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증시 채권 디지털 자산 모두에 부정적일 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한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다. 지정학 리스크 확대 시에는 채권과 달러 비중을 확대하고 리스크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 위험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전략이 유효하다. 기술적 분석 지표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저항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며 매매 타이밍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 예컨대 거래소 예치량 주소, 활동량 TVL 등의 흐름을 기반으로 실물 자산 이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기적인 중앙은행 회의, 고용 및 물가지표 발표, 지정학 이벤트 등 주요 매크로 이벤트 일정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은 지정학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 에너지 충격,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흐름이 복잡하게 얽힌 시기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 완화 및 통화 완화가 주도하는 위험자산 회복 시나리오도 유효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는 정책 이벤트와 온체인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적 분석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리스크 분산 원칙하에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